그럼 신뢰와 의리의 맏형 서청원 후보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강당이 좀 덥죠? 우리 상의 벗고 시작하십시다. 예, 벗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의 간부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구청장님, 의제, 시의장님들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어머니들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왜 여기 이렇게 왔겠습니까? 제가 12년 전에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지금 또 대표를 하려고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여러분들 만나 뵈러 왔겠습니까? 전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칠선에 여야 국회를 통틀어서 최고의 다선 의원이 뭐 때문에 젊은 후배들한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너 나이 처먹었으니까 넌 옛날 정치인이니까 너 무슨 말이야 뭐 정치 나올 대표 나오려고 그러냐 그 더러운 욕을 먹으면서 제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표라는 거 저 한나라당 대표도 해보고 친박연대 대표도 해봤는데 대표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에 황우려 대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반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한 1년 이상 고생을 했는데 국회의장을 출마했는데 표를 너무 안 줬어요. 저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 여러분 지난번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를 정성껏 당선시켜 드렸고 또 시의원님들 참 축하드리고 구청장 축하드리는데 제가 정치 출전하는 동안에 뭐 과거에 대변인이라든가 부총무한 거 이런 건 다 그만두더라도 장관서부터 원내대표부터 사무총장에 제가 안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어렵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국가의 현황들이 굉장히 우기라져서 위기를 잘 못 넘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에 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서 대표 한 번만 더 당신이 당을 맡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새누리당 문제가 있어.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되기 위해서 모든 힘과 열정 몸으로 다 떼어진 사람 아니냐. 당신은 친박연대 만들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줬으면 도와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 위기에 처해서 박근혜 대통령 어려움에 처했는데 당신과 당신의 경험을 쏟아져서 박근혜 대통령을 뒷받침해주고 잘 국가 경영을 하도록 또 국가 개조를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당신한테 있느냐. 당신이 많은 사람들이 의리의 정치인이라고 그러는데 의리 정치 뭐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의리인데 당신 다시 한번 의리 그 정치인으로 파상을 박 대통령에게 던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뭐 세월호
세월호 사건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70%였습니다. 세월호 터지고 나서 이번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까지 겹치니까 40%대 이하로 떨어졌는데, 나는 여기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불만이 많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당선시켰고 유정복 장관도 시장으로 당선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원들이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당도 발전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참 자꾸만 야당도 긁어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주고,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는 그런 운동을 펴야지 국가가 잘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파장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주변의 친구와 선후배들, 우리 가족이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으로 어려울 때 우정을 표시해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도와주려고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때거리가 없으면 밥이라도 팔아주고 쌀이라도 팔아주는, 그게 진정한 우정이고 의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먹고 살기 어렵다, 나 친정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부인이 친정으로 도망간다든가 가출한다든가, 아이들이 삐뚤어지면은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나는 것인데, 부인과 모든 식구들이 합심해서 자, 우리 니아까지도 끕시다, 그러면 저 노점상으로도 합시다, 재개합시다. 그런 가정은 다 난 일어났다고 보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인기가 70% 갖고 그 양반들이 부정하지 않을 뿐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오로지 국가만 생각하는 분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세월호 사건 터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마저도 에이 안 돼 박근혜,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나머지 임기는 3년 8개월 엄청나게 많은 날이 있고, 금년과 내년 2년차 3년차가 국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서청원이도 그래서 앞장을 쓴 겁니다. 제가 일요일 토요일날 오후에 여러분들도 참 오시는데 짜증이 나실는지 모르지만, 서청원이도 이 나이에 어디 저 지방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쉬고 그러면 끝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청원이도 정치적 발전 참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또 제가 욕심냈으면 국회의장 하실지 모릅니다. 솔직히 의장님도 그렇고, 제가 최다선인데 황우려 대표도 내 후배인데, 내가 고집스럽게 어이 당신들은 내 후배고, 그 사람들이 내가 4선 원내 총무 때 이재호, 황우려, 지금 김무성이 불태서 정의와 의장까지 전부 내 후배였습니다. 내가 개원국회 원내 총무였습니다. 초선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내가 7선인데 야, 너희들 양보해. 막 서청원이 네 선배 고생하고 말이야, 감옥까지 갔다 오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희 양보하라고 그랬으면 내가 뭐 국회의장 할지도 몰랐습니다만은,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진 거예요. 이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같지도 않는 친구들이 말이야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재보궐선 선거를 통해서 화성에서 돌아와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실종돼 버렸어요. 대화를 통해서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 실종돼 버렸어요. 완전히 대결구도예요. 뭐 예산안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취득세 하나 인하 못하고 그 법적으로 몇 개월날 잠겨있고 그 처리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야당 의원들하고 제일 지도자들하고 대화했습니다. 내 미안한 말씀이지만 선진화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민주주의의 묘미가 뭡니까? 한 표라도 국민투표에서 이기면 그게 승복하는 게 민주제도의 가장 큰 장점인데 국회 과반수 이상이 해야 되는 너무 표결에서 5분의 3이 돼야 국회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위헌적인 선진화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야 관계에 있어서 늘 갑은 집권당인 여당인데 지금 야당이 갑이 됐어요. 의장님 안 그렇소. 개뿔도 아무것도 처리되는 게 없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도 글쎄 하루 내가 대표가 만약 되면 그날 기쁘지만 그 나머지 나는 전부 고난의 길 내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형국이라고요. 불보듯 뻔한데. 그러나 여기 많은 분들이 저기 있지만 나는 신박연대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표를 몸으로 막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여기 유정복 시장 당선자도 그런 사람이 하나였지만 저 양반을 잘 받들고 뒷받침하고 잘못된 것은 내가 정치 그래도 7단쯤 된다면 제가 끌고 대통령에게 정치는 좀 편하게 해드리고 모든 것을 내가 안아서 여야 관계를 안고 책임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무거운 짐을 지러 온 거지 무거운 짐을 덜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새누리당도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이 부자 정당, 부자들만 있는 정당, 부자들만 보호하는 정당 이래 가다간 여담 20대의 총선에서 다 깨져요. 여담에 못 만들어내요. 이번 6.4 지방선거 여러분 인천 지역도 표 점검을 잘 해보십시오. 서민과 젊은 층이 사는 데서는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웰빙 정당의 틀을 벗어야 됩니다. 부자 정당의 틀을 벗어야 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 정당으로 태어나서 서민이든 부자든 청년이든 정책을 가지고 그들을 끼워앉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대표가 돼서 못하면 여담 선거 다칩니다. 괜한 얘기지만은 저보고 과거에 정치자금으로 관련됐다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국회의원 실선하는 동안에 지금 재산 신고가 18대 때는 299명 중에 꼴찌고 지금 19대도 제가 최하위에 아마 10등도 못 들어갈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 자금에 관한하는 정치 행위에 써야 되고 저는 대한민국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들어가고 저 들어가서 저 땅 한 평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제가 왜 제기한 줄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작년 10월 재보궐선거에 서청원이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부릅쓰고 보내주신지 압니까? 우리 집에 2번 오셨습니다. 첫 번에는 나한테 연락 듣고 오셨는데 못 뵙고 갔고
두 번째 오셨는데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때는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안방에서 차를 한 20-30분 대접했는데 물론 재산 신고로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집이 저는 30년 살던 내 지역구인 상도동 아파트에 그대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가구, 텔레비까지 다 보셨을 거예요. 야, 소 대표가 저렇게 좋은 자리를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사시느냐 라고 아마 보시고, 그리고 내가 정치 자금에 힘 올렸다고 하더라도 저에게 공천을 난 준 것으로 합니다.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재산 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 받으면 그 정치 행위에 썼지 당한 병 없습니다. 찾아가시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새누리당을 국민정당으로 만들고 웰붕 정당을 타파할 수밖에 없다. 누가 하겠습니까? 국민정당이 뭐합니까? 중산층이든 부자든 서민이든 그래 그 정당 자기들을 위해서 골고루 정책을 쓴다고 느낄 때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보여가지고서는 우리 정당 지지 안 합니다. 여러분 새누리당 갖고 올 겁니다. 확 개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또 당을 하나로 화합시켜야 됩니다. 친이 친박 이대로 갔다가는 당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누가 뭐래도 친박하면서 저는 10원 한 장 집어넣는 일도 없는데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법도 이상한 법 코에 걸면 코골이 내가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슴을 활짝 열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무리 야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도 맞은 놈이 이거 문 열지 않으면 안 해요. 안 돼요. 제가 무슨 팔자가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대학 때도 데모하다가 몇 개월간 감옥에 갔는데 팔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제는 과거예요. 나만이 당내 화합을 하고 과거의 경륜과 경험을 살려서 제가 거름이 돼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거지 누구도 못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지시만 받고 얘기한다고 합니다마는 찬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우리 간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청와대와 당의 수평적인 관계는 문창극 후보를 제가 사퇴하라고 얘기한 것이 당청 수평적 관계에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다. 왜?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후보를 내정을 했는데 이 양반은 외국 가셨습니다. 순방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국민 여론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 조사했는데 윤상현 우리 사무총장이 조사를 했는데 70%가 반대입니다. 70%가. 그냥 갖고 가다가요 새누리당 무너집니다. 정치란 국민의 여론과 감정과 정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합니다. 법과 제도 위에 국민의 감정과 정서와 여론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신뢰관계가 없다면 그 얘기를 했으면 언론에서 난리가 쳤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척을 진 사람이니까
그 얘기 한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하니까 당에서도 다 조용하고 어느 언론도 제가 뭐 국회의 맏형이지 친박이었는데 맏형은 아닌데 친박이니 맏형이 얘기하니까 윤창국 후보도 스스로 그만뒀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저게 정치 7단이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지 나 아니면 못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거라. 불보듯 뻔한데 만약에 이걸 강행해가지고 우리 저 의장님 말이에요. 저기 저 임명이 안 되면 이완구 대표, 윤상현 사무총장 다 모가지 쳐야 돼. 달아나야 돼. 내가 다 살려줬어. 진짜 안 그랬어. 그럼 그런 걸 내다보고 누가 그 상의해서요. 내가 이 저 세월호 사건 때 장관도 말이지 내가 보니까 이 친구 엉터리더라고. 수습할 능력도 사고도 없어서 장관 당신은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과 사고도 없으니까 당장 그만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잖아요. 그런데 나가버렸어요. 무슨 눈치를 봅니까? 국민의 잣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거죠. 제가 그걸 못하면 마태형도 못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표도 나오지 말아야 돼요.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뭐 나이 많다고 그러는데 많죠. 솔직히 우리 당원 간부님들 제가 71살입니다. 근데 나는 쉬운 1급으로 살고 살아갑니다. 왜? 요즘 현대인의 나이는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라는데 내가 18은 8, 7, 8이 56 반 올리면 쉬운 1급이거든. 옛날 같은 71살이면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아우성치고 선거 때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유정복이 뭐 원희용이 다 도려 전국을 다니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네요. 지금 젊은 사람들 50대는 애들이고 나도 지금 50대니까 애들로 취급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어머니들도 오시고 또 저기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보너스 드려야죠. 어머니들 외출할 때 10년 나이는 냉장고에다 집어넣거나 핸드백에다 집어넣고 오셔 다녀야 돼.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10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나도 우리 어머니만 믿고 이렇게 열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01살 청풍김씨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막내거든요. 그냥 술도 지금도 그냥 세게 먹어요. 아침에 좀 고난하지만 먹고 열정 가지고 늘 꿈을 꾸고 미래를 꾸고 내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 봉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울까? 어떻게 해야 당을 위해서 일할까? 어떻게 해야 마지막 아름답게 봉사할까? 저도 뭐 이쁜 위해서 친손자들은 없어요.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지금 37인데 금년에 잘하면 갈 것 같아서 내 기분 좋은데 우리 외손자 외손녀 보고 데리고 지금 어디죠? 총장님 말이요. 어디 내가 저 야외에 가면 오늘 가서 도시락 싸들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내가 물리치고 정말 박근혜 대통령 잘 되는 게 나라 잘 되는 것이고 제가 몸 바쳐서 도와드리는데 해야 될 의무 의리이기 때문에 나온 거지. 여러분들 제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절 도와주셔야 돼요. 절 도와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절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땅 한 푼 없는 놈이 땅을 만들겠어요? 대표해서 공천 공정하게 하고 당 개혁하고 웰빙 정당 탈바꿈하고 대통령 국가 개조 막 드라이브를 걸고 당을 화합시키고 그게 마지막 제가 할 짓입니다. 저를 정말 이해해 주시면 도와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보너스는 나이로 10살 보너스 드린 거예요. 네, 제가 뭐 이것으로 대충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오늘도 여기 한 3군데 이렇게 다니니까 어제 뭐 대구 갔다 저기 저 경북 갔다가 어디지 저 횡성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늦게 출발했죠. 당원들 만나 뵐 분 없죠. 만나 뵙기 어렵죠.
저도 이렇게 예의가 아닙니다. 전부 황운여 대표, 윤상인 의원 지역구로 다 다니면서 내가 당사에서 인사드리는 게 예의인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짧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제주도도 가야 되고 전라도도 가야 되고 고향인 제 충청도도 가야 되고 그래서 서울도 100개가 경기도 100군데 다녀보세요.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아주 죄송하고 오늘 저에 대해서 이해가 깊으셨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